78페이지에 연속함수의 성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연속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총 3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연속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나 이 사이값 정리는 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로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연속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은 함수 fx는 x제곱분의 fx가 x제곱분의 x-1의 연속성을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함수니까 이 함수 fx의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이때 이 함수가 정의역에서 연속인지 알아보려면 0이 아닌 모든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해서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연속의 정의가 뭐였어? 함수값과 좌극한값, 우극한값 3가지가 같으면 된다 이거였죠. 또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함수 그래프 자체를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그래프로 그렸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정의에 맞추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함수의 연속성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과 연속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특별히 증명이 없이 그냥 그 밑에 설명이 쭉 돼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두 함수 fx랑 gx가 x=a에서 연속이면 자 이것도 연속일 때 다음 함수도 x=a에서 연속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 함수의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 또는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경우 연속 함수끼리 곱하는 경우 연속 함수끼리 나누는 경우 여기서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연속 함수의 상수를 곱하거나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한글로 한번 써줄게요. 친구들도 이렇게 요 내용을 말로 정리 한번 해볼게. 연속인 함수의 상수를 곱하거나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인 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당연히 분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게요. 알겠죠? 자, 연속인 함수의 상수를 곱하거나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밑에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면은 자, 두 함수 fx랑 gx가 x=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x=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치? gx도 x=a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리미트를 각각 붙일 수 있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상수 곱하기 fx의 극한값은 상수를 앞으로 빼고 여기 f
그 상수를 요 극한값 앞쪽으로 빼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상수 곱하기 f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뺄 때 리미트 거기에 극한값 x 이퀄 a에서 극한값은 요 각각 붙여줄 수가 있죠. 각각 붙이면 각각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지, 그렇지?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 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할 때도 극한은 각각 붙일 수 있죠. 각각 붙여주면 얘가 fa, fga 이렇게 될 거고 자 나눌 때도 각각 붙여줄 수 있지. 그래서 fga분의 f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리미트는 각각에다 다 붙일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똑같이 연속 함수에서도 붙여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뭐 이 정도 설명으로는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냥 뭐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이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내용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해서 사용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용할 줄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1차 함수 y는 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연속인 함수 성질에 의해서 y는 x제곱, y는 x세제곱, x4제곱 모두 연속이 되겠죠. 그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y는 x가 연속인데 y는 x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지금 얘가 연속 곱했으니까 얘도 연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연속인 함수끼리 곱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들 함수의 상수를 곱하여서 더한 다항함수 fx는 이렇게 쭉 썼을 때 모두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자, 유리함수는 두 다항함수 px랑 qx에 대해서 qx분의 px 이렇게 나타낸 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유리함수죠. 그때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제외하고 모두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x제곱분의 x는 분모가 0이 되게 한 x값이 0이죠. 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제외하고 모두 연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 80페이지에 예제 21번입니다. 두 2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4고 gx는 3x제곱에 대해서 fx 플러스 gx와 fx 나누기 gx가 연속인 구간을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여기서 그 fx는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 이것도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 자 그런데 위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입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더하면 연속함수죠. 그렇지?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지? 자 실제로 풀어볼게요. 써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지만 fx 더하기 gx는 그럼 fx가 x제곱 플러스 4고 gx가 3x제곱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4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몇 차 함수? 얘도 2차 함수. 그냥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연속함수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자, 나눌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fx 나누기 gx 이렇게 돼 있는데 gx가 3x 제곱, 얘가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분수 함수 형태죠, 그렇죠? 얘는 유리함수 형태인데,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0 되게 하는 게 뭐야? 여기 3x 제곱이 0 되게 하는 거니까 x 제곱이 0이고 x는 0이죠. 그치? 그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는 연속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0만 이렇게 빠져야 되죠. 0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 구간 기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리고 요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요 구간에서 연속이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 설명 막 말이 복잡하고 설명이 복잡하게 들려서 그렇지, 실제로 문제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최대 최소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이렇게 쭉 들어보면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고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다음 그래프와 같이 2차 함수 y는 그 fx는 x제곱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연속이죠. 다음 함수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x의 구간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 빨간 부분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살아났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x가 2일 때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갖고, x가 0일 때 여기가 최소값을 갖지. 그치?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이건 아까 닫힌 구간인데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2에서는 함수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빵꾸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됐을 때는 x 이퀄 0에서 여기가 최소값이지. 여기가 최소값은 맞지만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값이 뭐 3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4가 아닌 거지. 그치? 3하고 4 사이에도 숫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9, 그럼 3.99, 3.999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그 경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지금 근데 요거 그 0은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값인 거지, 경계값은 지금 마이너스 1과 2죠. 그럼 2에서는 이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간단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야. 연속의 함수는 반드시
닫힌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자, 근데 여기서 닫힌 구간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치? 닫힌 구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나 최소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열린 구간일 때는 지금 열린 구간일 때 어떻게 되게 양쪽에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최소값인 건 맞지만 최소값 미안해 소문자 최소값인 건 맞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 없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때는 최대 최소를 다 못 구해요. 그렇죠? 둘 다 여기 열린 구간에 빵꾸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여기 최소도 못 구하고 최대도 못 구하죠. 그치? 자 그리고 얘도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죠. 불연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는 닫힌 구간이기는 해요. 까만 거 보니까 닫힌 구간인데 여기 중간에 불연속인 점이 있지. 불연속인 점이 있는데 그럼 B에서 여기가 최대값인데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값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하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A는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려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여서 뭐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어. 끊겨 있을 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여기 닫혀 있으니까 최소 이것도 가능은 해요. 자 최대 최소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또 항상 없다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림 1과 2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나 최소가 없을 수 있고 3번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즉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본 그 네 번째 그림에서는 열린 구간이나 반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거나 아니면 닫힌 구간이더라도 불연속인 점이 있는 그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항상 그렇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최대 최소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 최대 최소가 없다고 해서 그게 닫힌 구간일 거다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성립하는 정리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본 후에 직접 판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핵심이 뭐야? 핵심이 요거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얘기고요. 자, 요게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쭉 들어봐도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제 교재 82쪽에 예제 2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됐지. 그리고 범위가 1, 4. 자, 봐봐. 지금 얘는 다항함 그 2차 함수는 다항함수. 그러니까 얘는 연속 함수죠. 모든 구간에서. 그리고 요거는 닫힌 구간. 그치?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죠. 최대 최소점이지. 그치?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X축 Y축 뭐 그려봐도 얘는 축이 어떻게 될까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되죠. X는 2가 축이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7이죠. 7이고 그치? 그럼 2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2 넣으면 X가 1, 그 F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3이네. 자, 그러면 꼭지점이면서 여기 지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데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서 그치? 요 부분만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 x가 2에서 최소값, 4에서 최대값 이렇게 되겠다. 그죠?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연속인 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인데 이거 지금 혹시 이거 친구들 기억하나요? 그래프? 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의 이제 기본형을 한번 알려줄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절대값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기는 한데 여기 보면 구간은 지금 반 열린 구간이죠. 지금 반 열린 구간이야. 자, 이쪽은 닫혀 있는데 이쪽은 열려 있죠. 그치? 요거. 그래서 얘가 항상 존재하는 거라 할지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봐야 되는데, 자, 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형은 y는 절대값 x 이렇게 되고요. 자, 얘 그래프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야. 알겠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이렇게 V자로 그려집니다. V자.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가 마치 꼭지점 같은 역할이거든. 그러면 얘를 옮기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여기 있던 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그래프죠. 2, 이렇게. 자, 이게 전체 다가 아니라 범위가 1부터 4까지. 근데 4는 빵꾸죠. 여기는 꽉 차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분은 지워지겠지. 이렇게. 자, 여기서 최대 최소인데 보면은 어떻게 돼? 여기 1일 때가 최소값이죠. x가 2일 때 1로 최소고, 자, 최대는 6인 것 같은데 이게 빵꾸지.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보통 그릴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꼭 존재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정리가 끝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럼 문제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문제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양하게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로 사이값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어느 여름
날 오전에 나연이가 온도계로 방 안의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측정 결과 오전 9시에 25도를 기록했고 오전 11시에 측정 결과 30도를 기록했다. 그러면 9시와 10시, 11시 사이에 27도인 순간이 존재했을까? 당연하죠. 그지? 당연하지. 자, 나연이가 1분마다 온도를 측정해서 오른쪽과 같이 선으로 부드럽게 그래프를 나타내면 27도가 되는 순간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자, 25도에서 30도까지 됐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27도인 지점이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시간은 지남에 따라 온도는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중요해. 연속적으로 변한다. 즉 시간과 온도의 함수 FT는 구간 닫힌 구간 9에서 11 사이에서 연속이니까 F9랑 F11이 같지 않다면 F9랑 F11 사이에는 27을 나타내는 C가 27도가 되는 C가 9시랑 11시 사이에는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연속인 함수에서 이와 같은 성질을 엄밀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사이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사이값 정리. 자,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한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이게 1번. 다음에 FA랑 FB가 같지 않아. 양 끝에 경계값이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값 C에 대해서 FC는 K다가 C가 A, B 사이에 즉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같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에 대한 K 값에 대한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최대 최소 정리랑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 역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데 자, 그 이유로 확인을 해보면 그 연속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돼? 중간에 없는 점이 있을 수도 있죠. A랑 B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A랑 B 사이에 FA랑 FB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이 그래프랑 만나지가 않지, 그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 요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에는 FA랑 FB가 같지 않지만 FA랑 FB 사이에 K가 존재하는 K 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임의의 값 K에 대한 FC는 K가 되는 C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림 2에서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아닌 경우 FA랑 FB가 같지 않지만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요 얘기예요. 자, 사이값 정리는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과 실근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 그리고 대략 어디쯤 있냐라는 거를 찾을 때 우리가 사이값 정리로 활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능에도 자주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고 해보자. 그럼 FA랑 FB 사이에 0이 존재할 거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치? 우리가 요 X축과 그래프랑 교점 여기가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게 1번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보이기 위해서는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 요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실제 활용은 이렇게 되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에는 사이값 정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83쪽에 있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그걸 그대로 문제로 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실제 이렇게 내게 됩니다. 지금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랑 fb 함수값의 곱이 음수면,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면, 즉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면 f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85쪽에 예제 2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좌변을 fx라고 놓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자, 이 우변을 gx라고 놓을게. gx는 0 이렇게 하면 이게 x축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야? fx랑 x축이랑 만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나냐? 자, 그런데 지금 이 열린 구간에서 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fx는 4차 함수죠. 얘는 4차 함수고 4차 함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연속이겠죠. 그치?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f 두 번째 조건 f0은 0을 쭉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은 1일 때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치? 그러니까 f0 곱하기 f1이 음수지. 그치?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x축이니까 x축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에 그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f0이고, 자, 1일 때 함수값은 2였죠. f1은 2였지, 그치? 자, 근데 얘가 연속 함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한 0과 1 사이에서 한 번은 만났겠지, 그치? 그럼 요게 실근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실근이 존재하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닫힌 구간에서 다음 그 양끝 경계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싶은데, 문제를 조금 연습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린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